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이 숫자가 정말 맞나 하고 두 눈을 비비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상대 지수의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4만 포인트 선 후퇴하면서 1.25%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코로나 당시에 2022년 이후로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2년 한 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365일 연속으로 2% 이상 하락한 적이 없었는데 그 기록을 깨면서 2.31% 하락으로 어제 간밤에 시장을 마쳤습니다. 빅테크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컸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S&P 500 지수 내에서 빅테크 종목들의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이 한 3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밖에 다른 기업들이 실적이 올라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빅테크 실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인데 테슬라와 알파벳을 필두로 해서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이 된 점이 이렇게 3대 지수의 큰 낙폭으로 이어졌고요. S&P 글로벌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서비스업은 여전히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 제조업 PMI의 경우에는 49.5로 올해 최저 수준을 나타내는데요. 컨센서스도 역시 하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맞물리는 하락의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시가총액 7,600억 원 증발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테슬라의 시총은 970억 달러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도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12.3% 낙폭을 보여줬고 여기에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의 움직임을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종목들도 자동차 기업들도 함께 반증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테슬라 주가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5년물 입찰도 진행이 됐는데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수요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년물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역시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유가는 소폭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0.8%가량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77.6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금 높던 때에 비하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유가입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 역시 충격을 함께 받아갔는데요. AI 투자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시선이 맞물리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의 엔비디아의 비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종목들, 특히 AI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낙폭이 컸고 엔비디아도 6.8% 하락, 앞으로 AI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넥스테라는 풍력 관련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실적 자체는 그렇게 숫자가 좋진 않았습니다만 앞으로의 기대감에 4.6%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는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퍼펙트 스톰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시장의 하락으로 이어졌다라는 분석이 월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하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메가캡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즉각적인 하락으로 이어졌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로스메이필드는 건강한 조정이다. 결국 시장은 다시 오르게 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또 내놨습니다. 폴 크루그먼은 대선 전에 인하가 가능한 흐름들이 현재 시장에서 목도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또 해석을 내놨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숫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충격을 피해갈 수는 없는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4% 급락세를 보여줬고요. 중소형주 단에서도 역시 상승이 나오지 못하면서 러셀 2000 지수도 2% 넘게 낙폭을 가져갔습니다. 무엇보다 좀 놀라웠던 숫자는 빅스 지수였는데요. 이 숫자가 맞나 하고 계속 쳐다봤습니다. 22.6% 급등을 나타내면서 18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는 빅스 지수, 이러한 변동성에 특히 유의해야 된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 시간이 금인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 알파벳, 주가는 역시 두 종목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만 테슬라의 낙폭이 훨씬 더 컸고 그리고 투자 의견도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파벳과 테슬라 모두 AI 인프라 쪽에 비용 지출을 더 늘리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것은 똑같습니다. 테슬라는 사실 전기차 기업으로 현재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AI 비용 지출이 본격적으로 비용 지출 안에 적용이 된 건 2023년 12월부터인데요. 앞으로 이 투자의 폭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어닝콜에서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파벳 역시도 앞으로 과다 투자를 하는 것의 위험이 과소 투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코멘트를 어제 어닝콜에서 내놓으면서 앞으로 돈을 더 쓰겠다는 이야기인가? 라는 의구심을 투자자들로 하여금 갖게 만들었었죠. 그런데 골드만과 시티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월간회에서 두 종목에 가지고 있는 시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현재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230로 내려잡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티 역시도 단기 사업 전망에 있어서 상당히 실망스러웠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역시 목표가 하향 또는 다른 IB들의 경우에는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모습들도 속속 나타났던 테슬라였습니다. 반면에 알파벳의 경우에는 투자 의견과 그리고 목표가 상향 의견도 함께 나타났는데요. 골드만과 시티, 앞서서 테슬라의 경우에는 목표가 하향 조정을 했던 IB들인데 골드만삭스는 결국 제너레이션 AI의 성장세 자체는 긍정적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 올려 잡았고요. 시티 역시도 결국에는 숫자가 찍히고 있지 않느냐, 성장 강화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목표가 $212로 올려 잡았습니다. AI에 대한 공격적 투자를 밝히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 개선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트루이스트에서 내놨고요. 역시 목표가는 새 IB 중에서 가장 낮기는 합니다만 $196로 올려잡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월가 내에서는 아무래도 AI 비용 지출이 감가상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알파벳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주가적으로 좀 어렵겠으나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에 있어서는 이 부분 도 약간 의구심이 드는 어닝콜이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글 성장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니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클라우드 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관련주도 우리 시장에서도 지켜봐야 될 텐데 솔트웨어, 데이터 솔루션, 더존 비존 이러한 종목들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넥스트에라 이름처럼 실적 발표 이후의 모습을 기대하게 만드는 어닝콜의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매출이 사실 컨센서스를 하회했고요. EPS의 경우에도 $0.96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비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AI 냉각 솔루션으로 유명한 버티브 홀딩스라는 기업의 실적을 살펴봤을 때 매출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넥스트에라의 간밤 주가는 정규장에서 4.58% 상승, 반면에 버티브 홀딩스의 경우에는 13%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똑같이 실적을 내놨고 오히려 넥스테라의 실적이 숫자만 봤을 때는 조금 더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성장세에 있어서 조금 더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넥스테라의 경우에는 특히 구글을 고객사로 확보해서 앞으로의 전력 수요의 성장세가 굉장히 무서울 것 같다라는 CEO의 어닝콜 코멘트가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ESS 관련주들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발전소 설계와 건설 그리고 송배전 전력 판매를 하고 있는 원전 밸류체인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료는 하이투자증권의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이 발전소 설계 그리고 두산 역시 마찬가지라면 건설 쪽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홍배전 전력 판매를 하는 기업으로는 한국전력공사 같은 기업들이 있겠습니다. 원전 밸류체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가 좋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에 필수적으로 탑재돼야 되는 부분이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ESS일 겁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ESS 쪽을 영위를 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의 솔벤더로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ESS 쪽이 부각이 될 때 주가 상승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죠. 거기다가 삼성 SDI는 앞서 살펴봤던 넥스테라와의 이슈가 또 있었다라는 부분도 오늘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한중 NCS, SK이노베이션, RS 오토메이션 같은 기업들도 ESS 쪽 영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밤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은 충격이 좀 컸던 만큼 오늘은 이러한 좀 붉은 빛이 간절하게 시장에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듭니다. 미장 색깔이랑은 다르게 우리 시장 안에서의 양봉을 좀 기대해 봅니다. 우리 시장 야간 선물 기준으로도 좀 빠지면서 움직임이 좀 예상 하락으로 예상이 되곤 있는데요. 일단 국내장 어제 분위기 좀 체크해 보면서 오늘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투자 포인트를 좀 같이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원샷 보고 계시는데요. 코스피는 내렸고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시장이 엇갈렸는데요. 그 전날에 미국 시장 안에서 하락이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약보합권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거래를 마쳤고 아시다시피 간밤에 미 시장에 영향을 준 것처럼 장 마감하고 나서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분위기가 좋지가 못했죠.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던 우리 시장 안에서 변동성이 다소 좀 나오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56%까지 밀리면서 2,750선대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에 2,75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뚝 떨어진 그 60일선까지의 테스트 국면 계속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다시 한번 그 전날 샀던 외국인들 하루 만에 이탈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매도 전환.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발을 뺐습니다. 300억 원. 물량 자체가 크진 않았지만 매도로 하루 만에 돌아선 부분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닷새 만에 매수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선물 시장 안에서의 트레이딩만 이어졌을 뿐 지금 현물 시장에는 외국인들의 컴백은 요원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유동성 제한적인 국면 안에서 몇몇 종목들 안에서만 서로 뺏기면서 자금을 뺏어가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어제 좋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강한 모습을 보였고 대웅제약도 9%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약바이오가 실적 모멘텀도 있고요. 비만 모멘텀도 있죠. 여기에다가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19 변이 확산 좋지 못한 소식에 반응하면서 테마단으로 코로나19 국면 때 움직였었던 진단키트 종목들도 급등하는 모습 나오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숫자는 힘을 받아가면서 K뷰티 정책 지원 들어간다라는 내용 속에 어제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오전장부터 분위기가 좋았었죠. 살짝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개장 중계 때 공략주로 등장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 J2K 바이오 8%의 강세, 그리고 미용 쪽으로의 강세 움직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휴젤 그리고 APR 같은 미용 기기 쪽의 강세도 포착이 됐습니다. 방사는 어제도 좋았는데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자신감, 지금 역사적 고점을 다 경신하고 있는 국내 방산주입니다. 현대로템 역사적 고점 어제 경신이 나왔고 한화시스템은 장중에 VI 발동되기도 했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도 대다수 지금 역사적 고점 위에서의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단을 더 뚫고 갈 것인가 체크가 좀 필요하고요. 미장 마감하고 나서 나스닥 선물은 6시 기준 3%까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제였고요. 그렇죠. 어제 자금이 또 빠르게 도는 모습 속에 반도체 안에서도 하이닉스는 오르고 삼성전자는 뉴스를 소화하면서 살짝 밀리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마감이 됐는데 간밤 불바다로 마감이 된 미 시장의 분위기를 오늘 어떻게 소화할지가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앞서 혜은 앵커가 전해드린 대로 AI 버블 적신호 그리고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 우리의 우려가 기후가 지금 현실화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
뉴스를 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은 2022년 11월 이후 최악의 날을 맞이했는데 코스피가 2750선 어제 장중에 깨기도 했습니다. 60일선 계속 지키고는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깰지 여부, 외국인의 수급 계속해서 이탈되면서 대규모의 자금 이탈이 나오게 될지 여부 오늘 반드시 체크가 필요할 겁니다. 시총이 M7에서 7,600억 달러 증발이 됐고요. 지금 단기 지지선 나스닥 기준 50일 이평선 깼기 때문에 CNBC 쪽에서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 쪽에서도 단기적으로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미 시장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 국면에서 우리 시장도 자유롭지 못하겠죠. 세 가지 이유로 꼽고 있고요. 알파벳, 구글, 실망스러운 실적 그 영향권에서 소화하면서 CNBC 쪽에서 AI에 열광했던 이 내러티브 한 2주 동안은 AI 실망을 소화하는 국면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내후년 그 성장 스토리를 다 앞당겨 와서 달려갔던 M7 중심의 AI 내러티브이기 때문인데요. 다행인 점은 다음 주에 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방을 좀 지지하게 될지는 보셔야겠습니다. 경기 위축 국면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약세장 시그널로 볼 수 있는 베어 스티프닝, 10년물 금리는 올라가고 2년물은 뚝 떨어지면서 이 갭 차이는 계속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버텨줄 수 있을까요? 실적 발표 조금 전, 개장 전에 이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어제 6거래일 만에 하이닉스가 반등을 준 부분, 그래도 좀 위안을 삼을 수가 있겠죠. 우리 시장 안에서 반도체 중심점을 그래도 잡아줄 수는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20만 8,500원, 지금 최근 20만 원 선에서 계속 등락하면서 이 부분 지지 여부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 조정은 10% 넘어가죠. 20%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4만 원까지 갔다가 20만 원. 전일 외국인 쪽에서 하이닉스를 다시 모처럼 만에 담았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증권가 평균 TP는 29만 6천 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나온 부분을 보시면 매출액 16조 4,233억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6조 1,800억 원에서 한 5천억 원 혹은 16조 8천억 원 정도의 이 밴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부합하는 모습 확인됐고요. 영업이익은 어디는 또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조 1,900억 원이 시장 컨센서스였는데 시장에서는 6조 원, 잘하면 7조 원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조 4,685억 원으로 처음 기대치에 거의 부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전년 대비 흑전보다는 이제 결국은 기대치에 부합을 했느냐 여부인데 시장이 어느 정도 기대해서 어제 올랐는가가 오늘 평가가 되겠죠.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컨퍼런스 콜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제시해드린 부분은 이미 하회가 된 겁니다. 6조 원, 7조 원 전망했는데 이 부분 하회했고요. HBM 매출이 지금 디램 내에서 비중 한 20%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HBM3E 엔비디아 쪽으로 독점 공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 빠르게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좋은 실적을 이끌어냈다. SSD 역시 QRP가 모두 다 늘어날 것으로 시장에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3분기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로 잡힐까 이 부분을 이제 증권사 하우스에서 내놓는 분기와 관련된 이익 전망치를 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은 6, 7조 원을 밑돌았다는 점에 있어서 이미 조정을 받았다고 시장이 소화할지 아니면 실망을 반영할지 잠시 후에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약세장에서 자신감 넘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약바이오인데요. 그 밸류체인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약세장의 의외의 대안. 사실 하반기에는 확실히 바이오 쪽으로 봄날이 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들의 계절이 오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어제 그 대장으로 볼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도 자신감 있게 확인이 됐습니다. 실적 기대감으로 어제 종가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다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1조 1,569억 원의 매출액, 영업이익은 4,345억 원. 사실 낮게 잡은 쪽은 3,000억 원이 채 안 될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상당한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좋았지? 라고 뚜껑을 열어보니 1분기에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대비 4공장에서 조기 가동이 되면서 이 부분에 따른 매출이 좀 인식됐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환율도 1,300원 후반대에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리한 환경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피스 쪽으로 증권사 하우스에서는 굉장히 그 마일스톤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한 1,700원 정도 나올 거다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SB17 글로벌 승인 받았고 또 SB11 이 부분은 이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죠. 미국 승인 받으면서 마일스톤이 또 빠르게 수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고 보니 한 2,200억 원 정도의 마일스톤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생각보다 너무나 잘했다라는 서프라이즈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리포트 새롭게 업데이트된 게 110만까지 세 곳에서 TP를 모두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시겠지만 2021년의 역사적 고점이 103만입니다. 이 부분 뚫어낼 거라는데 많은 증권가에서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종가 대비 88만 원대로 보면 한 18%에서 24%가량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의외에 대안이 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장 안고 다시 한번 바이오가 더 튈 수 있을지 두 개의 섹터와 대장주의 전략까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도 실적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 모멘텀 부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에 따라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라파스 펩트론 인멘티지랩 이 부분이 7월 15일에 표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당잠사 브리핑 내용인데요. 여기에 DXVX라든지 데봉LS라든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의 뉴패들의 강세 움직임도 상당합니다. 키 맞추기 이어가면서 달려가는 이 속도감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이라도 라는 고민들이 매번 들죠. 여기에 대한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바톤을 이어받고 있는 신약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필두로 한 CDMO 관련주들의 키 맞추기까지 확실히 CDMO 쪽이 실적은 탄탄한데 7월 월간 수익률은 살짝 아쉽죠. 여기에 키 맞춰갈 수 있을까? 제약바이오가 약세장 안에서 계속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잠시 후 전략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당잠사 브리핑 여기까지 살펴봅니다.